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제로백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젊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그 활기찬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건강정보, 바로 대장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대장암은 미리 알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은 암이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대장암 무엇인가요? 정의와 기본 정보. 우리 몸속 대장은 소장에서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대장암은 바로 이 대장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요. 대장암은 보통 대장 점막에 생기는 작은 혹, 즉 용종 폴립에서 시작해 점점 커져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시니어분들이 대장암을 알아야 할까요? 중요성 강조. 대장암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져요. 50세 이상부터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아주 높은 편이에요. 문제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대장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방을 위한 정보. 대장암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지만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이와 대장암 자세한 설명. 자,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요. 50세 이상부터는 대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예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에 더 취약해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영양. 우리 몸의 대장은 평생 동안 음식물과 수많은 물질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인,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대장 점막 세포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나 변화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축적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그릇에 작은 흠집들이 쌓여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세포 변화와 노화 과정.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대장 세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 혹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및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대장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암세포가 생겨나거나 성장하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드는 것을 걱정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대장암의 위험 인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식습관과 대장암 자세한 설명. 대장암의 발생에 있어서 식습관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육류,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붉은색 육류에 포함된 햄철이라는 성분은 대장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DNA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성분들이 대장 내에서 N-니트로 소환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붉은색 육류나 가공육을 고온에서 직화로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유해 물질들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맛있고 영양가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고, 드실 때는 꼭 채소와 함께 균형을 맞춰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2.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 서구화된 식습관은 주로 육류 섭취가 많고 상대적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양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 대장 안의 음식물, 찌꺼기가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장이 음식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 그만큼 유해 물질이 대장벽에 오래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 식이섬유는 이러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또한 식이섬유는 대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좋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변의 양이 적고 단단해져 변비가 생기기 쉽고 유해 물질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3. 고지방 식사.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 역시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담즙산이 분비되는데요. 이 담즙산이 대장 내에서 발암물질을 만들거나 대장 점막 세포에 손상을 주어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식사는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비만은 그 자체로 대장암의 위험 인자 중 하나가 된답니다. 이렇게 서구화된 식습관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대장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채소를 한 접시씩 더 드시거나 붉은색 육류 대신 닭 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해 보는 것이지요. 생활습관과 대장암 자세한 설명. 대장암은 식습관 외에도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생활습관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대장암 발생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습관들이 대장암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운동 부족.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대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이 대장 점막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규칙적인 신체활동 즉 꾸준한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대변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여 대장암 예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체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2. 비만. 체중이 과도하게 나가는 비만 역시 대장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배, 주변에 지방이 많이 쌓인 경우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체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들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암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3. 흡연. 흡연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발암물질들이 폐로 들어간 후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대장 점막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 발생을 촉진하게 됩니다. 흡연량이 많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며 심지어 간접 흡연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과도한 음주. 과도한 음주 역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몸속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대사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대장세포의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엽산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여 암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잔 이상의 술을 매일 마시거나 폭음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를 줄이거나 절제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대장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답니다. 유전적 요인 및 가족력 자세한 설명.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유전적 요인, 다시 말해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심한 대장 용종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왜 가족력이 대장암 위험과 연결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유전자와 위험 공유.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키나 외모를 물려받듯이 대장암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나 유전적 취약성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장암에 걸릴 경향이나 위험이 남들보다 높게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 때문에 대장암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거나 가족 내에 대장암 환자가 여러 명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린치 증후군린치 신드롬이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과 같은 특정 유전 질환들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전 질환은 드물지만 가족 내에서 여러 명이 대장암이나 관련 암을 앓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하는 생활 환경과 습관. 유전적 요인 외에도 가족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비슷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사 패턴이나 활동량이 적은 생활 방식 등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대장암 위험을 함께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가족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촌 직계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혹은 가족 중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종성 용종을 진단받았던 분이 있는 경우,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50세 이전의 가족 중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절대 낙담할 이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다른 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주치의에게 가족력 알리기. 가족력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주치의 선생님께 이 사실을 상세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가족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검진 시작 시기와 검진 간격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2.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 시기 조절.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진은 50세부터 시작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이른 나이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가장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진단받은 분이 나이보다 10년 일찍 검진을 시작하거나 40세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진 간격도 일반인보다 더 짧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력이 있다면 귀찮아도 검진 스케줄을 잘 지켜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3.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은 2배로. 아무리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금연, 절주 등의 생활 습관은 대장암 예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생활 습관을 다른 분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유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과 정기적인 검진은 우리의 선택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력을 아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염증 성장 질환과 대장암 자세한 설명.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 염증 성장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세균이나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라 대장이나 소장의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해요. 대표적으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염증 성장 질환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만성 염증의 위험성.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염증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만성 염증은 대장 점막 세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손상시켜요. 손상된 세포는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자주 분열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면 결국 대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낡은 기계를 계속해서 돌리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2. 질병의 기간과 범위. 염증성장 질환 환자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질환의 이완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염증이 침범한 부위가 넓을수록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병을 앓은 지 8년에서 10년 이상이 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대장 전체에 염증이 퍼져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염증성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주치의와의 꾸준한 상담과 치료. 염증성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의 꾸준한 상담과 정기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염증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현재의 염증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더욱 철저하고 이른 대장 내시경 검진. 염증성장 질환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 검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세부터 시작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더 이른 나이부터 그리고 훨씬 더 짧은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의 염증 정도, 이완 기간,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대장 내시경 검진 계획을 세워주실 거예요.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 변화를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상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 배변 습관의 변화,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 대장암의 의심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염증 성장 질환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대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주치의 선생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염증 성장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대장암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질환들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 암이라고도 불려요. 하지만 암이 점차 진행되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것이 조기 발견에 아주 중요해요. 어떤 증상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변 습관의 변화. 평소와 다르게 없던 변비나 설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며칠 간격으로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잦아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대장암으로 인해 대장 내부가 좁아지거나 암덩어리가 있으면 대변이 그 길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연필처럼 가늘어진 변이 계속된다면 대장 내부에 무언가 변의 통로를 막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대변을 본 후에도 왠지 모르게 잔변감이 남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자주 드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배변 리듬에 변화가 생겼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2. 혈변이나 검은색 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은 대장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피의 색깔은 암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항문과 가까운 부위에서 피가 나면 선홍색 피가 대변에 묻어 나오거나 섞여 나올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장의 위쪽 소장과 가까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피가 소화액과 섞여 검게 변해 짜장면처럼 새까맣거나 끈적거리는 형태의 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흑색변 또는 타르변이라고 하죠.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항문에서 피가 나면 치질이라고 자가 진단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시곤 해요. 물론 치질로 인한 출혈일 수도 있지만
피가 섞인 변은 대장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복통,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이유 없이 배가 자주 아프거나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장을 막거나 장의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복통이나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통증이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배 전체가 불편하거나 묵직한 압박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거나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등 평소에 없던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될 때도 단순히 소화기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피로감 빈혈.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눈에 띄게 줄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데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경우도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암덩어리에서 만성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몸 밖으로 피가 많이 보이지 않아도 서서히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쉽게 숨이 차는 등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로감으로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대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화기 질환이나 일시적인 몸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분명히 인지하고 절대 혼자 판단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장암 예방과 조기 검진이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대장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랍니다. 1.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 바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혹시 벌써 내 나이에 검사 받아야 하나? 괜히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그토록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대장암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대장 내시경 검사는 단순히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장암이 되기 전 단계인 용종 폴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견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대장암은 처음부터 암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점막에 생긴 작은 혹, 즉 용종에서 시작해서 수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암으로 발전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의사 선생님이 긴관 끝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대장 전체를 직접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밭에 잡초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는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발견으로 완치율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 설령 용종이 이미 대장암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해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아주 초기에 암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암이 작을 때 발견하면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통해 완치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하지만 시기를 놓쳐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하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속의 시한폭탄을 미리 찾아내고 제거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진압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셈이죠. 3.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50세 이상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5년에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론 검사 결과나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거나 더 이른 나이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가족력은 직계가족 부모, 형제, 자녀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50세 이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 병력은 과거에 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거나 크기가 크고 모양이 좋지 않은 진행성 용종을 제거했던 경우, 염증성 장 질환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염증 성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검사의 번거로움 하지만 얻는 것은 생명. 아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검사 전장 정결장 청소 과정일 거예요. 많은 양의 물약을 마시는 것이 힘들고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크죠. 또 검사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 정결제가 이전보다 훨씬 맛도 개선되고 양도 줄어든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대장 내시경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분명 있지만 이단 한 번의 검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불편함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조금만 용기를 내주세요.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암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미래를 지켜주는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장 내시경 검진 계획을 세워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2. 건강한 생활 습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한 탄탄한 기초공사와도 같죠. 그럼 어떤 습관들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우세요. 지난번에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건강한 식단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최고의 약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세요. 신선한 채소,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 과일, 사과, 배, 베리류 등, 그리고 통곡물, 현미, 보리, 귀리 등은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대변이 대장을 빨리 통과하게 하여 유해 물질이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요. 매끼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꼭 포함하시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 섭취는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육류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육류를 드실 때는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나 생선, 두부와 같은 흰살코기나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꾸준한 운동은 몸을 움직여 장도 활발하게. 운동은 대장암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 2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산책과 같은 활동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에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반려견과 함께 매일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체조를 하는 등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을 흠뻑 흘리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적정 체중 유지 중요. 비만은 이제 그만. 비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암세포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 유지로 이어질 거예요. 혹시 체중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 앤드 절주, 암 예방의 필수 조건. 흡연과 음주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식도암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많은 발암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대장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금연은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대장암 예방책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몸속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하며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여요. 술은 가능하면 멀리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며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훨씬 더 오래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대장암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대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방하고 검진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